회계의 집에는 지혜로운 재무상태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죠. 카페를 운영하는 미나 씨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카페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이쪽 벽을 보렴. 이게 바로 내 카페가 가진 것이란다. 벽에는 커피 머신, 예쁜 테이블과 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이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대쪽 벽도 보여주었습니다. 한쪽에는 갚아야 할 대출금과 외상값이 적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미나 씨가 직접 투자한 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가진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부채와 자본이란다. 미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사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사업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미나 씨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준우 씨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집도 사고 싶고 노후도 준비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준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준우, 개인에게 재무상태표는 지도와 같단다. 할아버지는 집안의 벽에 그려진 준우 씨의 저금통과 자동차를 보여주며 이것이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과 신용카드 빚이 부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준우 씨는 이제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야 꿈에 그리던 집으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용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회사의 진짜 가치를 보고 싶습니다. 어떤 회사가 믿을 만한지 알려주세요. 할아버지는 태용 씨에게 재무상태표는 돋보기와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란다. 돋보기로 회사의 기초를 보아야 해. 할아버지는 집의 단단한 주춧돌을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회사의 튼튼한 자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용 씨는 깨달았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안정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을요. 빚이 적고 자산이 많은 회사는 마치 견고한 집과 같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가에게는 거울이, 개인에게는 지도가, 투자자에게는 돋보기가 되는 재무상태표.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를 알려주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정직한 안내자입니다. 회계라고 하면 딱딱하고 기업에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재무상태표, 이건 우리 모두의 인생 재무제표이기도 합니다. 재무상태표가 현재 공식 명칭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대차대조표라고도 널리 알려졌지요. 따라서 본문에서는 재무상태표, 화면의 그림에서는 대차대조표라고 함께 다루겠습니다. 기업만 자산과 부채가 있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도 급여생활자도 주식 투자자도 자신만의 재무상태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라는 구조입니다. 왼쪽에는 내가 가진 것, 자산, 오른쪽에는 그걸 어떻게 마련했는지, 즉 부채와 자본을 씁니다. 기업에서는 회계 기준일 시점이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표이고, 개인에게는 경제적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엑스레이입니다. 자영업자분들 귀 기울여 보세요. 대부분이 현금 흐름만 봅니다. 이번 달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다. 그런데 그건 손익계산서고요. 재무상태표는 쌓인 것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매장의 냉장고, 집기류, 보증금, 재고, 외상 매출, 이런 자산들이 있죠. 반면에 대출, 외상 매입 같은 부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산은 있는데 그걸 다 팔아도 빚 못 갚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곧 자본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즉 이미 망했는데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상태죠. 재무상태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내 사업의 순자산이 늘고 있는지, 부채 비율은 과도하지 않은지,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나 대출 받을 때 은행도 이걸 봅니다. 재무상태표가 엉망이면 이 집이나 사업은 기초부터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일반 개인, 급여 생활자의 입장에서 볼까요? 사실 재무상태표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 개인입니다. 월급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다릅니다. 왼쪽 자산에는 예금, 보험의 지환급금, 자동차, 주식, 연금, 부동산. 오른쪽 부채에는 전세 보증금,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 할부.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내 순자산, 즉 진짜 내 돈입니다. 여러분, 수입이 많아도 빚이 많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더라도 부채가 없고 자산이 많으면 심리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이걸 모르면 무리한 차를 사고 신용대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실현되지 않은 자산을 믿고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나만의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는 것이 바로 재정 독립의 첫 걸음입니다. 이번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려는 회사, 그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봤습니까?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지금 망할 위험이 있다면 투자하면 안 되죠. 재무상태표에서는 현금 보유 수준, 재고 자산, 무형자산 비중, 자기자본 비율 등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그 기업이 위기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벌어들이는 이익이 자본에 잘 쌓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재무상태표는 자영업자에게는 사업의 체력 점검표, 개인에게는 재정의 자유도 평가표, 주식 투자자에게는 기업 건전성의 엑스레이입니다. 자신의 삶, 사업, 투자 모두를 재무제표 관점에서 들여다볼 줄 알아야 진짜 금융 문맹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